22기 영숙, 왜 이렇게 보기 싫은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많이 기다리셨던 촌장주점 영숙 사태에 대해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 영상 이후에 댓글창에 후끈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아니, 정신보수 매니아님, 그러면 영숙을 옹호하시는 건가요? 솔직히 이 질문 정말로 날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나는 왜 22기 영숙을 보면서 왜 이렇게 불편함을 느낄까? 그리고 내 감정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걸까?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내려보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방송에서 저 정도면 좀 선 넘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의 정체가 뭘까요? 오늘은 그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바로 가보시죠. 저번에 저의 동영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좀 상당히 괜찮은 의견이 있어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정신보수 매니아님이 저번 동영상에 대한 분석 잘 보았는데요. 정신보수 매니아님이 말씀하시기만은 영숙이 문제라기보다 1영철, 15영수 제작진이 더 큰 잘못을 했다는 거냐? 그러면 지금 22기 영숙을 옹호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예리한 질문을 주셨거든요. 우선 다시 한번 그 의견을 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플러스 우리는 22 영숙이 왜 자꾸 그렇게 꼴보기 싫은지 모르겠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앞에 있던 그 정신보수 매니아님이 22 영숙을 옹호하는 그 결합을 하게 되면은 결국 22 영숙이 왜 이렇게 우리가 보기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예리한 질문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라는 생각도 든과 동시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가 뭐냐면 저도 영숙님을 보면서 정말 보기 힘들어요. 아니 방송상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런 모습을 보여야 되나? 기본적으로 그래도 반공인이고 TV에 나왔으면은 어느 정도는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저번 동영상에서도 제가 먼저 말씀드리긴 하고 제 기본적인 기조는 변한 바가 없습니다. 제일 큰 문제를 일으킨 거는 사실 22기 영수님이에요.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되냐? 이 프로그램은요, 더 이상 나는 솔로가 아니에요. 나는 솔로에 있던 출연진들이 나오는 거긴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리얼 버라이어티의 성격을 띠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보면요, 어떤 대표님을 만나서 얘기를 할지, 그 대표님과 어떤 술을 먹을지, 또 어떤 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떤 음식점에 갈지가 잘 보면 정해져 있잖아요. 나는 솔로 같은 경우는 가령 27기 영수하고 정숙님 그 27기 때 두 분이서 데이트 장소를 정하는 게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에 정숙님이 27기 영수님을 택하게 되면서 카페에 가기도 하고 음식점에 당시 27기 영자님과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작진이 일부러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장소나 이런 데 가는 거 개입한 적 없습니다라고 하는 걸 어필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이 프로그램은 더 이상 그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즉 여기서는 이제는 일개 일반인 출연자들의 역할보다는요. 정말 우리가 TV에서 나오고 있는 방송 기상방송 캐스터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묻어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출연진의 행동도 조금 무거워져야 돼요. 조금은 의식을 더 해야 돼요. 이때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로 데이트하고 슈트 이런 느낌보다는 훨씬 더 책임이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숙님은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작진의 어느 정도 책임도 있고 15 영수가 살살 약올리는 것도 크고 1기 영철도 아무리 그래도 여자한테 외모 품평하는 건 아니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잘못은 했으나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한 사람은 이 사람이라는 부분은 처음부터 변하지 않고 꾸준히 말씀드린 바입니다. 다만 저번 동영상에서는 22기 영숙이 무조건 다 잘못했고 100% 문제입니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복합적인 요인들이 겹쳐서 22기 영숙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러한 기류를 말리지 않고 영숙이 왜 그래 좀 술 좀 적당히 드세요 누나 왜 그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살살살살 부추겨가지고 더 끌어올리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폭주를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술을 마시게 되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음주운전할 때 누가 솔직히 말해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술을 마시고 내가 운전해서 실수를 할 거라고 실수를 할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무죄입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것도 미필적 고의야 임마. 야 술을 마시면 당연히 운전을 잘 못하는 게 당연한데 그걸 알면서 네가 마셨고 운전석에 앉았잖아. 운전했잖아. 네가 잘못이야. 그 논리로 지금 들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따져야 될 부분은요. 22기 영숙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시청자들이 1차로 열이 받았는지 왜 이런 22 영숙에 대해서 꼴 보기 싫어 진짜 저런 모습 내가 왜 봐야 돼 우리가 말 그대로 주점에서 사람들이 술을 앞에 두고 도란도란 얘기하는 걸 보려고 왔지 이 프로그램 시청하는 거지 영숙이 폭주하고 막말하고 시비 걸고 싸우고 이런 모습 보려고 우리가 이걸 부른 거 아니잖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브랜드에도
나는 솔로라고 하는 이 스피노프 브랜드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가 있어요. 저 프로그램은 출연진들 대고갖고 술 마셔가지고 개로 만드는 거래. 이렇게 이미지가 빡 바뀌어버리면 당장 나는 솔로 측에서도 화제를 일으키니까 좋지. 근데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인식이 될까요? 야, 저 프로그램만 나오게 되면 출연진들을 갖고 이용해 먹는다. 이런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제작진이 원치 않는 바이기도 했고, 계속해서 영숙님 데리고 나와갖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제지하려고 하기도 하고, 영숙님 입장을 최대한 들어보려고 하는 데는 어느 정도는 제작진도 책임을 다하긴 했어요. 그러면 영수님도 거기에 맞춰줘야지, 처음부터. 근데 이미 이 사람은 이 영철이가 한 따까리 한 그때 이미 술을 먹고 자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제 시청자들이 불편해하신 요인, 영숙에 대해서 왜 이렇게 보기 불편하냐에 대해서 그렇게 술을 먹고 막 개가 돼가지고 말 하는 그런 모습이 보기 너무 싫었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본인이 술을 먹으면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자제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22 영숙에게 말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 그렇게 술을 먹고 보이고 있는 그 꼴불견에 대해서도 너무 싫다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심층분석 시간이지 않습니까? 정신분석 매니아는 방송이 묘미가 뭐겠습니까? 남들이 갈 수 없는 깊이까지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로는 이겁니다. 왜 영숙은 그렇게 행동을 하냐는 거죠. 왜 꼴보기 싫다 플러스 왜 그런 꼴보기 싫은 행동을 욕을 먹는다는 걸 알면서 하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번 동영상 때 살짝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영숙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나와 내가 되어야 한다는 나와 실제 나의 이 괴리를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식하고 있으나 그 괴리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 나는 저 위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왜 나는 여기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래, 난 여기구나. 에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 우선 평사원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장을 딱 찍고 그 다음에 내가 이사가 딱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사장을 돼야지. 그래서 내가 이 회사를 물려받을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평소에 살고 있는 회사라든가 사원이라든가 아니면 학창시절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랑 똑같은 애인데 얘는 벌써 지가 무슨 이사인 것처럼 행동을 해. 지가 무슨 뭐 사장인 것처럼 행동을 해. 쟤는 뭐야? 아무튼 은근히 나를 무시하고 깔보고 굉장히 하대하고 막 시켜먹고 네가 해야지 당연히 뭐. 그리고 본인은 더 위에 있는 사람 만나면 갑자기 이제 고개가 숙여진 손이 막 돌아가면서 아이고 사장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그런 느낌인 거예요. 즉 지금 22기 영숙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제가 예로 들었던 본인이 이사한 걸로 착각하고 있는 평상원의 모습과 어느 정도 유사하지 않냐, 좀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PD 앞에서는 사사사사 앞에서 기어요. 아이고 내가 남PD 따님인데 아이고 남PD 또 출연시켜주시면요 제가 시청률 확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음 프로그램 또 출연시켜주시오 라고 하고, 밑에 가서는 다른 출연진은 플러스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우리 시청자들 앞에서는 깽판을 막 치는 거예요. 내가 남PD의 딸인데 내가 술 먹고 그럴 수 있지. 내가 MC야 임마. 내가 이 프로그램 중심이고 어느 누구도 내 말을 끊으면 안 돼. 그런 마인드, 즉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며 더 높은 더 존귀한 파잡을 받아야 된다 플러스 니들은 내 밑에요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태도가 결합이 되고, 그것을 숨기지 않고 여과 없이 표출하는 데서 오는 우리 시청자들을 미묘하게 우리는 그러면 이걸 보고 있는 우리가 진짜 진정한 갑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을이 돼버렸네? 어떻게 보면 22기 영숙이 우리한테 갑질하고 있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이 시청자분들에게 굉장히 강렬한 분노와 짜증남과 아니 진짜 네가 뭔데 그런 이제 느낌을 불러일으킨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사실은 22 영수를 보면서 이런 감정을 많이 느꼈거든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보는 앞에서 어떻게 보면 15세 이상이니까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이 앞에서 뭐하는 짓거리야 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원인은 내가 생각한 나와 실제의 내가 다르며, 실제로 마인드는 이미 이 사람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진짜 일기 영철처럼 나는 솔로가 흥행할지도 모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네, 우리 일기영철은 좀 그런 리스크를 짊어진 거잖아요. 그래, 나 출연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5화까지 하고 끝날 수 있는 거 제가 뭐 하드캐리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로 영순인과 결혼을 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의 이 느낌과 어느 정도 이 프로그램이 자리고 잡히고 난 후에 나왔을 때 그 느낌은 많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영철은 그래 고대 기수, 네, 첫 기수의 존중을 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22기 영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조금 그거를 신용이라도 했어요. 뭐 옥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진짜요? 하면서 와 그때 나오셨구나. 소천만이 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분위기를 맞춰주려고 해요. 그래서 옥순은 어떻게 보면 좀 진짜 불쌍한 거죠. 영숙과 얽혀가지고 같이 물갈이가 되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제대로 말리지 않은 이제 잘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청자들을 포함한 저도 그렇고 영숙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닐까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당신이 정말로 병사원에서 사장급 혹은 이사급의 대우를 받기 위해서, 즉 당신이 말한 대로 진짜 남PD의 따님이 되기 위해서라면 그 프로그램에 맞는 MC든 출연진이든 뭐든 간에 거기에 걸맞는 모습과 자제력과 더 나아가서 분위기를 끌어가는 능력, 다른 출연진을 배려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단순히 말로만 내가 남PD 멋이어라 하면서 말만 앞세우고 실제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요, 이거는 날로 먹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오만한 거고,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수없이 많이 당했던 얌체 같은 인간들, 그런 사람들이랑 도대체 차이가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시청자들이 화가 난 이유는요, 단순히 영숙이 이 술을 먹고 깽판을 쳐가지고 막말하고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녀가 그 행동을 한 원동력, 그 기저에는 나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위대한 행동에 따른 대가를 치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15영수는 저번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잘못이 없지 않아요. 하지만 15영수는 눈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선을 넘진 않아요. 살살살살 22영숙을 약올리고 이 사태에 계속 불을 지르는 원인도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15영수는 살아남아서 다음 회차에도 얼굴을 이제 비추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에서 어디에 내가 위치해야 있고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았거든요. 영숙은 지금 이게 장착이 안 된 거예요. 자꾸 이걸 넘어. 이걸 넘어서, 그래, 제작진이나 남PD나 다른 출연진까지 매기는 건 오케이야. 근데 이게 이 한도가, 즉 이 속된 말로 이 간이 붙다 못해서 보고 있는 시청자들까지 이제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까지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야? 카메라가 보이는 앞에서 저렇게까지 행동한다는 거는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인 거를 지켜야지, 그 기본적인 걸 지키지 않는다는 거는 어디까지 이 사람이 발밑에 두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강렬한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왜 시청자들이 왜 22영숙의 이번 막말 사태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그 불쾌감의 핵심적인 감정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른 방송에서는 볼 수가 없는 정신분석 매니아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그 감정을 구체화시켜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졌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그런 거죠. 선을 넘지 말자. 주제를 알자. 주제. 이거는 단순히 그런 권력관계에서 남PD 아래에 누가 있고 제작진 밑에 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영숙이 그렇게 인기를 얻거나 혹은 영숙이 그렇게 여러 가지 스피노프를 프로그램을 출연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에는 다름 아닌 우리 시청자들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 시청자들 앞에서 그렇게 자제를 얻고 함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죠. 그 행동을 한다는 거는 다른 출연진들이라든가 제작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시하는 거게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 너 행동 조심해, 똑바로 해 라고 해서 비난 여론이 영숙님께 막 쏟아지는 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저 또한 그런 여론에 동의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영숙님을 옹호하기보다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영숙님을 이해하게 되면은 좀 낫지 않을까 싶은 게 뭐냐면요,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과 현실의 내가 자기 자신의 그 괴리를 영숙은 은연중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사실 이 모습은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저도 사실은 뭐 맘만 먹으면 진짜 막 강남이나 이런 데다가 살고 싶죠. 그리고 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막 몇천만 원이 통장에 딱 들어오고, 아우 평생 일 안 해도 먹고 살만하네. 놀고 먹는 인생이 꿈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고, 여러분 또한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영숙님은 우리랑 좀 상당히 비슷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는 힘겹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렇지 않은 초라한 우리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한다면, 영수님은 이제 이거를 부정해버리고 나는 여기에 벌써 와 있어. 즉 과잉은 결핍이라는 말처럼 지나치게 그가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하지 않는 그 태도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밑에 깔려고 하는 그 태도로 과잉되게, 과장되게, 더 강렬하게 다른 사람을 무시함으로써 잊어보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영수님의 이런 행동을 옹호라기보다는 이해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번 동영상 봐주시고 여러가지 좋은 의견 주신 탐정님들께 깊은 호기심과 따뜻한 관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재미있고 유익하고 따뜻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